여러분 안녕하세요. 골텐TV의 골텐입니다. 여러분, 골프 테니스를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구기 종목에서는 구 모양의 공을 이용하여 경기가 진행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거의 모든 구기 종목에서는 동그란 구 형태의 공을 사용할까요? 제 생각에 그 이유는 구 모양이어야 공의 운동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의 운동을 예측할 수 없다면 경기의 승패는 복불복이 될 테니까요. 공의 운동을 누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예측하여 대비하느냐가 모든 구기 종목에서 포인트를 따고 궁극적으로 경기를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비밀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니스를 가지고 이야기해 볼게요. 테니스에서 포인트를 따기 위해서는 내가 친 공에 대해서 상대가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반대로 저는 상대가 친 볼을 적절하게 반응해서 빨리 볼을 처리해야 합니다. 즉,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상대가 예측하기 어렵게 공을 쳐야 하고요. 동시에 상대가 친 볼을 정확하고 빠르게 예측해야 합니다.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구기 종목에서의 아주 중요한 비밀입니다. 공의 운동에 대해서 상대방은 예측이 어렵게 만들고 저는 빠르고 정확하게 예측해야 한다는 핵심. 그 비밀은 바로 공의 회전입니다. 테니스, 골프를 포함한 거의 모든 구기 종목에서 누가 더 공의 회전을 잘 활용하느냐는 경기의 승패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공에 회전을 넣어서 상대가 그 공에 적절히 반응하지 못하게 하고 상대가 적용한 공의 회전을 저는 정확하고 빠르게 파악해서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죠. 그러니 테니스, 골프 등 구기 종목을 배운다는 것은 바로 회전을 잘 이용하는 법을 배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바로 이 공의 회전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어느 정도 익히면 우리는 감이라는 걸 익힌 겁니다. 나는 상대에게 역회전 300rpm에 사이드 스핀 1000rpm으로 공을 보내야겠다. 이렇게 계산해서 치진 않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가장 적절히 공의 회전을 감으로 적용시키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을 우리의 몸이 자연스럽게 익히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처음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공의 회전과 운동에 대해서 빠르게 몸이 익힐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선행학습입니다. 몸으로 익히기 전에 일단 머리로 익히는 겁니다. 우리가 구기 종목을 배우는 가운데 몸으로 익히는 방법은 귀납적 방법입니다. 많은 경험과 시행착오를 거쳐서 법칙을 찾아내는 방법인 거죠. 오랜 시간, 공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이 상황 저 상황에 수없이 많이 노출되면서 자연스럽게 공의 회전과 운동이 여러분도 모르게 익혀지는 겁니다. 제가 익혀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는 수동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머리로 이론적으로 익혀놓는다면, 즉 연역적 방법으로 공의 회전과 운동에 대해 미리 학습해 놓는다면 더 빠르게 몸이 적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머리에 관련된 배경 지식을 집어넣었으니까요. 결국 몸을 제어하는 뇌가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필요한 원리를 미리 학습하면 더 효율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공의 회전과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놓았습니다.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어렵지 않게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일단 머리로 이해해 볼까요? 자, 여러분,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함께 보시죠. 일단 공의 회전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의 회전에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보시죠. 처음에는 무회전입니다. 공이 돌지 않는 것을 무회전입니다. 이거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종회전입니다. 종회전이라는 거는 회전면이 지면과 수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공을 준비했는데요. 이 책상의 면이 지면이라고 하고 공이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어떻게 회전하는 거냐면은 이렇게 회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는 이렇게 회전하는 것도 회전면이 책상 즉 지면과 수직이면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회전하는 거는 다 지면과 회전면이 수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횡회전입니다. 횡회전은 가로 방향으로 회전하는 걸 의미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선이 지면과 평행한 면을 이루고 있으니 이렇게 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이거를 횡회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의 회전은 무회전, 종회전, 횡회전 이 세 가지의 회전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의 회전에 따라서 공의 운동과 연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다음은 공의 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의 회전 중에 종회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종회전이라는 것은 지면과 공의 회전의 면이 수직인 것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의 궤적면과 여기 나와 있는 공의 궤적면, 공이 날아가면서 그려지는 선에 의해서 만들어진 면과 공의 회전면이 같을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보십시오. 공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공이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공의 회전은 이렇게 돈다든지 아니면 그 반대로 이렇게 돈다든지를 얘기합니다. 즉 공의 날아가는 궤적에 의해 만들어진 면과 공의 회전의 면이 일치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예. 다시 자료로 돌아가시면은 까만 선 같은 경우에는 공이 돌지 않을 때에 공이 까만 선의 궤적으로 해가지고 운동하고 있다면 파란 선 이러한 방향으로 공이 회전하고 있을 때는 까만 선 대비해서 더 빨리 지면에 닿게 되고, 그렇지 않고 공이 이러한 궤적면으로 회전으로 돌 경우에는 까만 선에 비해서 더 멀리 지면에 도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공의 회전 방향에 따라서 지면에 닿는 위치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공이 가로 방향, 즉 횡회전하고 있을 때의 공의 궤적을 나타냈습니다. 지금은 이해를 쉽기 위해서 공이 날아가고 있을 때에 위에서 바라본 그림을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회색 음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지면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하늘에서 위에서 지면을 바라보고 있고 거기에서 공이 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까만색 선 같은 경우에는 공이 회전이 없을 때에, 무회전일 때에 날아가는 궤적입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직선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공이 회전하게 되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을 때는 파란색 방향으로 해가지고 공은 휘어지게 되고, 이 공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즉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을 때는 빨간색 궤적으로 공은 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은 공이 종회전하고 있을 때에 회전의 방향에 따라서 공이 떨어지는 위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과, 다음은 공이 가로 방향, 즉 횡회전하고 있을 때에 휘어지는 방향이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게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것도 잠시 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이 하나 날아가고 있고요. 지금 오른쪽으로 이렇게 날아가고 있고, 그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가운데 공은 이렇게 회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는 방향으로 봤을 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이 이렇게 날아가면서 공이 이렇게 회전하고 있을 때에 공기의 흐름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공기의 흐름이 생기게 될 겁니다. 상대적으로 공은 이렇게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공기의 흐름은 이런 식으로 거꾸로 공기의 흐름이 생기게 될 거고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은 공의 위쪽 면과 아래쪽 면에서의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위쪽 면 같은 경우에는 공기의 흐름의 방향과 공의 방향이 반대의 화살표를 가지고 있고,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공기의 흐름과 공의 방향이 같은 화살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아래쪽 면 같은 경우에는 공기의 흐름과 공의 방향이 같게 되고, 이럼으로써 이쪽에서의 공기의 흐름은, 기체의 흐름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그럼으로써 기압은 낮아지게 될 겁니다. 반대로 위쪽 면 같은 경우에는
공기의 흐름이 이렇게 되어 있고 공의 흐름이 이렇게 되니까 기체의 속도는 떨어지게 될 거고 기압은 높아지는 방향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물리적 현상으로 물체는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즉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게 되기 때문에 아래 방향으로 휘어지게 됩니다. 이거를 저희가 마그너스 이펙트라고 정의합니다. 구기 종목에서는 정말 많이 적용되는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이 회전하면서 운동하고 있을 때에 공이 바닥에 튀기고 나서, 그러니까 공이 바운스 되고 나서의 방향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아까 종회전, 즉 공의 궤적면과 공의 회전면이 같을 경우에 공의 바운스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예측해 보면은 지금 검은 선 같은 경우에는 공의 회전이 없을 때입니다. 즉 공의 회전이 없을 때에는 공이 바닥으로 들어오는 입사각 그리고 공이 바닥을 맞고서 튀겨져 나가는 반사각이 동일한 형태로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공이 회전하고 있을 때 이렇게 공이 저희가 보는 방향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을 때는 더 큰 각도로 공이 튀어오르게 되는 거고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을 때는 더 낮은 각도로 튀어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공의 위치를 좀 다르게 놓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지금 파란 선 이 공 같은 경우에는 공이 바닥에 튀기고 나서 가로 방향으로 더 빠른 속도로 공의 속도가 바뀌게 됩니다. 공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공 같은 경우에는 이 가로 방향으로의 속도가 더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공이 회전의 방향에 따라서 땅에 맞았을 때, 즉 바운스 됐을 때의 마찰력이 크냐 작냐에 따른 것입니다. 즉 이 공 같은 경우에는 공이 지면과 맞았을 때의 마찰력이 감소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반사각이 더 작게 되는 거고 공의 속도도 빨라지게 되는 거고요. 이 공 같은 경우에는 지면과 맞닿았을 때 마찰력이 더 커지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 반사각이 더 커지고 공의 가로 방향 속도도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종회전 두 번째의 경우를 얘기합니다. 공의 궤적면과 공의 회전면이 다를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은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 것을 상상해 보시면은 이렇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공의 회전은 이렇게 되고 있는 걸 의미합니다. 공은 이렇게 날아가고 있지만 공의 회전은 날아가는 방향과 90도가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다시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무회전일 경우에는 당연히 일직선으로 날아가겠지만은 공이 바운스 돼서 휘게 되는데 지금 공이 이런 식으로 돌고 있을 때에는 공의 바운스는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그 반대로 돌고 있을 경우에는 공의 바운스 되고 나면은 이쪽 방향으로 휘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다음은 공의 바운스에 대한 마지막 경우인 횡회전일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공은 지면과 평행한 면을 가지고 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공이 땅에 맞고 바운스 되고 경로가 바뀌게 되는데 지금 공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을 경우에는 이런 경로로 공의 방향이 바뀌게 되고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을 때는 이런 경로로 공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이 지면에 닿았을 때 마찰력이 어느 방향으로 생기냐에 따라서 공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골프 테니스 채널이 갑자기 무슨 과학 채널로 바뀌었다고 불평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테니스 20년, 골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저의 경험으로 보았을 때 몸으로 하는 운동이지만 머리로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게 얼마나 많이 도움되느냐는 실천해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결국 운동 경기에서 모든 현상은 물리 법칙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와 관련된 내용을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남들은 구사하지 못하는 나만의 창의적인 플레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공의 회전과 운동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집중했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이걸 골프와 테니스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테니스의 슬라이스 서브, 킥 서브는 왜 그렇게 공이 운동하는지, 공의 훅, 슬라이스는 공이 어떻게 회전할 때 발생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원리로 다 설명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럼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며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 영상에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더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약속드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